최근에 불안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서 20대 불안장애 환자 수는 5년 사이에 약 87% 증가했고 10대 불안장애 환자 수는 약 78%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이렇게 불안장애 판정까지 받지 않더라도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는 불안에 수시로 노출되기 아주 쉬운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이렇게 불안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이유 중에는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나의 능력을 더 인정받고 내 존재감을 더 드러내고 싶은 욕구요. 영국의 소설가이자 철학가인 알랭드 보통은 불안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기는 통제할 수 없는 때를 쓰고 고집을 부리는 특성 때문에 사랑을 받는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애정은 성취와 관련을 맺기 시작한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성취를 해야만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둥가둥가 해주고 예뻐해주던 사람들이 많던 어린 시절을 지나서 이제는 뭔가 성취해야만 보상과 애정과 관심이 떨어진다고 학습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목표에 목을 매기도 하고 일이 잘 안 풀리면 더 큰 불안감을 느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불안감을 느끼는 영역도 매우 다양해졌어요. 입시, 취업, 면접, 진로 선택에 대한 불안감, 일을 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직업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 빠르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 경제적인 불안,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부모님의 기대치, 대인관계, 연애 등등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분야도 되게 다양해졌죠. 이거에 더해서 사회의 변화 속도도 불안감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직장을 다니면서 주변에 사주를 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서로 용하다는 집 정보 공유하고 그런 대화가 되게 많았어요. 어떤 친구는 27살이었던 당시에 너는 38살이나 돼서 결혼할 거야 라는 소리를 들었대요. 주로 사주를 찾게 되는 상황들이 보면 연애가 잘 안 될 때라든지 승진을 앞두고 있다든지 회사를 그만둘지 말지 고민하고 있을 때 이런 불확실한 경우에 좀 더 사주를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흔히 사주를 그냥 재미로 본다고들 하는데 사실 어떤 사람이 너의 미래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말을 해주면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조금이나마 붙잡을 만한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만큼 꼭 직장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 한국 사회 자체에 사는 우리 모두가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느끼는 사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는 되게 잘 짜여져 있는 이렇게 열심히만 하면 이걸 이룰 수 있을 거야 라는 약속이 암묵적으로 만연하게 있던 사회 속에서 그런 약속들이 하나씩 깨지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느낌이 들게 되고 그래서 더 큰 불안감을 느끼는 게 아닐까 싶어요. 책 불안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동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일 때 받는 그 느낌이야말로 불안과 우화의 원천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게 되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교하게 되는 근원에는 능력주의가 있습니다. 능력주의는 부나 권력과 같은 희소한 자원을 분배할 때 사람의 재능, 노력 및 성취도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런 외부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긍정하는 철학이라고 사전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능력주의와 관련해서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 지으신 책이에요. 이 책에서는 능력주의를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사회적 상승을 허용하는 사회, 하물며 그런 상승을 찬양하는 사회에 산다는 것은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혹독한 판결을 내리기 마련이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 책의 능력주의에 대한 입장을 짧게 요약해준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은 능력주의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효율성과 공정성을 원칙화해서 그에 따른 보상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두 번째, 개개인의 야망을 키워준다. 운명은 우리의 손 안에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해주고 삶을 살아갈 원동력 같은 것을 제시해준다. 하지만 책은 이런 능력주의의 장점보다는 능력주의가 포괄적인 이유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있어요. 그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능력주의는 개인의 책임에 큰 무게를 싣는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실패하거나 사다리 위로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의 노력과 야망이 부족했다면서 자책하고 비하받아 마땅하다는 태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불운을 겪는 사람에 대해서 냉혹한 태도를 부추긴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으로 주저앉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노력이 부족해서 못 빠져나온 거야. 노력만 하면 다 올라갈 수 있어 라는 식으로 동정이나 연민의 마음이 아니라 냉소와 무시의 태도를 갖게 한다는 거예요. 이 능력주의의 부작용에 대한 내용은 에리 프롬의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 라는 책에 나온 문구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인간은 자본주의 생산 시스템 때문에 다양한 이유로 불안과 소외감을 느낀다.
이 시스템이 날로 커져가는 경제적, 관료적 거인을 만들어내며 그 거인과 마주선 개인은 작고 무력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출세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 애써 오른 자리를 다시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 남들이 이룬 것을 나도 이루지 못하면 배우자와 친구들이 패배자 취급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이 만연한 것이다. 혹시나 패배자로 보일까봐 실패에 대한 불안이 더 커지는 거죠. 매 순간 나의 쓸모를 입증해야 하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해야 하고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야 된다는 기분 때문에 불안하다면 그거는 지금 이 현대인들이 충분히 겪을 수 있는 공통된 문제라는 점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불안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던 10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산책. 예전에는 산책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었어요. 격하게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다 아는 동네길 한 바퀴 더 도는 것도 별로 새롭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사러 나갔다 올 때만 잠깐씩 나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산책에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몸으로 느끼고 나서부터는 산책이라는 것 자체가 내게 주는 평안함에 의식적으로 집중하려고 해요. 예전에 5431 그라운딩 기법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게 우울과 불안에 모두 도움이 되는 기법이거든요. 이거를 산책을 하면서 해보면 더 좋은 것 같아요. 걸으면서 두 발이 땅에 닿는 촉감,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는 느낌, 내리쬐는 햇볕이 내 피부에 닿는 그 따뜻한 느낌, 이런 걸 하나하나를 더 잘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산책 시간을 따로 떼서 내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걷는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시간 낭비라고 느껴지지 않고 내가 나를 보살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게 돼서 나와의 관계에도 더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 같아요.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평온함을 가져다주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소개해요. 수영이나 스쿼트, 조깅, 낭독, 노래, 산책 등 리듬 운동을 하는 게 이 세로토닌 분비에 도움이 된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호흡을 한다. 우리 흔히 흥분하거나 긴장한 사람한테 심호흡하라는 말을 하잖아요. 불안하거나 긴장감을 느낄 때 심장이 빠르게 뛰는데 이때 심호흡을 통해서 먼저 심장박동을 느리게 해주면 내가 느끼는 불안과 긴장도 자연스럽게 완화되는 것 같아요. 기분이 안 좋아도 억지로 웃으면 더 기분이 좋아진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불안도 이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불안해서 쿵쾅거리고 있는 내 심장박동을 먼저 호흡을 통해서 늦추다 보면 자연스럽게 감정도 뒤따라서 완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는 한숨 쉬면 복 나간다라고 해서 한숨을 되게 안 좋게 보는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푸념하는 식의 한숨이 아니라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식의 한숨이 불안감 완화에 엄청 효과가 좋았어요. 들숨 날숨 중에서는 날숨을 할 때 몸이 이완된다고 해요. 발리에서 명상 수업 시간에 배운 게 있는데요. 박스 호흡이라는 명칭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참았다가 4초 동안 내쉬는 호흡법이거든요. 이 시간은 각자의 폐활량에 따라서 3초에서 6초 정도로 조정해도 괜찮았고 내쉬는 시간을 2배 정도로 더 길게 가져가도 괜찮더라고요. 숨을 내쉴 때는 소리도 같이 내면서 한 3번 정도만 반복해도 확실하게 이완이 되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즉각적인 불안감 완화가 필요할 때 이런 호흡법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생각 들여다보기입니다. 감정은 결국 생각에서 나오는데요. 엄청나게 불안하고 긴장된다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들여다보는 연습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어떤 생각 때문에 이런 감정을 느끼지?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 내일 시험인데 망치면 어떡하지? 나 다음 주에 면접인데 망치면 어떡하지? 비행기 탔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지? 무슨 큰일이 나진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생각들을 적어보고 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걱정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비이성적인 걱정인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불안이 커지는 이유는 대개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풍선처럼 더 커지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들을 직접 글로 적다 보면은 생각이 주체할 수 없이 비이성적으로 부풀어 오르기 전에 좀 진정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째, 통제 범위 나누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나눠보는 거예요. 시험이나 면접을 예로 들면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연습하고 외우고 공부하고 풀어보고 적어보고 그러면서 내 시간과 힘이 닿는 데까지는 노력해보는 거. 그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통제할 수 없는 건 그날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지 어떤 성격의 면접관이 나올 것인지 그리고 면접관들의 컨디션, 시험장의 환경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게 나눠보고 나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에 더 집중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것 같아요.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운의 영역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다는 점이에요. 제가 첫 회사 들어갈 때 면접을 3번 봤는데요. 마지막 면접이 개인 PT 면접이었어요. 주제를 완전히 랜덤하게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대학교 모의 면접 스터디에서 준비했던 주제가 면접날 나온 거예요. 심지어 제가 그 주제를 가지고 스터디원들 앞에서 발표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실전에서 제가 이미 준비했던 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여기서 제가 통제할 수 있었던 건 면접 보기 전에 다양한 주제를 준비해보고 발표해보고 또 연습해보는 부분에 해당되겠죠. 하지만 준비한 주제가 실제로 나오느냐에 대한 거는 운의 영역인 거예요. 이렇게 내가 100% 노력을 쏟아부어도 내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없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가 더 이상 걱정하거나 생각하지 말아야지 라고 선을 그을 수 있는 거죠. 운칠기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운의 영역이 있다는 걸 인정하다 보면은 불안감도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5번째, 불안을 주는 행동에 조금씩 노출시키기. 내가 어떤 거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 이거를 5만큼, 10만큼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장거리 여행을 하는 걸 되게 불안해했어요. 장거리 여행을 할 때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되게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장거리를 못 다닌 시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한 일이 짧은 거리부터 시작을 해본 거예요. 집에서 5분 거리까지만 갔다 와보기, 그 후에는 10분, 20분, 30분 정도 갔다가 중간에 휴게소 들렀다가 와보기. 그렇게 조금씩 여행할 수 있는 거리를 늘렸더니 지금은 괜찮다고 해요. 면접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당연히 떨리고 불안하죠. 나라는 사람과 나라는 인간의 인성과 내가 이제까지 해온 업무나 학업, 성과를 평가하겠다고 앞에 사람들이 앉아있는 거니까 당연히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했던 방법 중 하나가 그냥 면접을 많이 봐보는 거였어요. 떨리고 무서우니까 여러 번 보면 좀 익숙해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기회가 닿는 대로 모의 면접도 봐보고 뭐 대외 활동, 동아리, 학회, 인턴 이런 거 저런 거 다 지원해보면서 실제 면접까지 가는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혹은 앞에 친구나 가족한테 면접관처럼 물어봐 달라고도 부탁해서 대답도 해보고 유튜브에 모의 면접을 해주는 영상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뭐 인성 면접 같은 거는 회사별로 공통될 수 있는 질문이 많잖아요. 그런 거를 틀어놓고 진짜처럼 대답해보고 그런 식으로 틈틈이 준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해서 완전히 불안이 사라지진 않겠지만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자신 있어 보이게 말하는 방법 같은 걸 익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6번째, 이미지 트레이닝. 이건 제가 수능이나 면접을 볼 때 많이 썼던 방법인데요. 내가 그 일을 겪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 공간을 생생하게 그려보고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거죠. 제가 고3 때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예를 들어 수능에 대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고 하면 처음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응원받으면서 버스를 타고 수능 시험 보는 학교에 도착을 해서 교실의 온도나 책상의 질감도 상상해보고 종이 치고 시험지가 넘어오고 점심시간에 도시락 까먹고 이런 상상을 여러 번 해봤었어요. 물론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상황이 실제와 100% 똑같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아는 한에서 최대한 유사하게 해보다 보면은 그 긴장감이 고스란히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가상의 세상에서라도 나를 트레이닝 하다 보면 조금 더 그 불안과 긴장에 익숙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7번째, 빡센 운동을 한다. 생각을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거기서 불안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대신에 몸을 혹사시키는 거죠. 내가 지금 당장에 몸이 힘들면 아무 생각도 안 들잖아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무거운 덤벨을 들어올리는 거에 집중을 하지 저 먼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상상하면서 불안해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평소보다 좀 더 무거운 무게를 들어올린다거나 더 오래 달린다거나 하면 진짜 즉각적인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달리기처럼 유산소 운동이 효과가 좋았어요. 불안하면 심장이 쿵쾅쿵쾅 뛰잖아요. 근데 달려도 심장이 엄청 뛰잖아요. 그러니까 그 쿵쾅거리는 이유를 불안 때문이 아니라 운동 때문인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몸을 좀 속이면 감정도 좀 진정이 되더라고요. 8번째, 자연에서 시간을 보낸다.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아주 큰 자연을 보면 두 사람 사이의 차이는 우스울 정도로 작아 보이는 것이다. 아까 앞에서 비교에서 오는 불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연 속에서 우리 인간이 우주의 한낱 먼지 같은 존재고 이 지구에는 나 말고도 개미, 벌, 새, 고양이, 물고기, 꽃, 나무 이런 애들도 다 같이 살고 있다는 거를 느끼는 거죠. 그러면 내 문제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커 보이지만
얘네들도 얘네 나름의 사투를 하고 있다는 걸 자연을 거니를 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이 자연의 일부다, 내가 이 생명들 중에 하나다 라고 느끼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마음이 평온해지더라고요. 똑같이 불안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콘크리트에 둘러싸여서 책상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9번째, 나에게 편지를 써준다. 나를 객관적으로 제3자의 친구 입장에서 바라본다고 했을 때 불안해하지 말라고 친구한테 말하듯이 다정하게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나 너무 불안해.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고 고민을 털어놓는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를 적어보는 거죠. 우리는 종종 친구에게는 다정하고 따뜻하고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지만 정작 나 스스로에게는 그런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내가 듣고 싶은 말들을 적어주면 이것도 꽤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10번째,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본다. 버트런드 러셀의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불행이 닥쳐오면 진지하고 신중한 태도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보라.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고 해도 나 자신에게 우주적 중요성을 가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법이니까. 좋아, 그까짓 거 별 문제 아닐 거야 라고 말해보라. 모든 종류의 두려움은 그것을 직시하지 않으면 더욱 심해진다. 미국의 This Is Us라는 엄청 많은 상을 받은 드라마가 있는데요. 여기서 렌달이라는 주인공이 있거든요. 이 주인공이 정신적으로 좀 무너지는 상황들이 종종 있어요. 공황 발작을 겪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렌달이 불안감이 높아질 때마다 아내랑 하는 리추얼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최악의 상황 상상하기예요. 내가 이 일을 잘 끝내지 못했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보면 사실 내가 두려워하는 만큼 최악의 상황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두려움을 직시했을 때 오히려 그 상황이 더 작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방법이 100% 모든 분들에게 효과적이진 않을 수도 있지만 제게는 많이 도움이 됐던 방법들이고 이걸 보고 계신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불안을 느끼는 이유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든지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를 좀 보편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천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해결책이 생각보다 쉽게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